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인가 그 노인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자기 명의 아파트가 있고 뭐 소형차지만 차량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노인연금엔 해당이 안 되겠지 해가지고 그 신경을 안 썼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주민센터에 가서 제 이제 신분이라든지 제 어떤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 그 신상이 다 나오잖아요. 현재 통장 잔고가 현금으로 얼마고 몇 cc 자동차를 갖고 있고 아파트가 자기 보유인지 전세인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전산으로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보세요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대상에는 해당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적법한지 아닌지는 심사를 하고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년 기준으로는 뭐 한 제일 적게 받는 사람들이 한 뭐 10만 원, 15만 원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1인당 한 뭐 35만 원 이렇게 매달 받는 거로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올해는 그게 한 50만 원 정도로 또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래서 작년 몇 월부터인가? 작년 9월부터인가? 그 노령연금이 나와요. 한 달에 17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고 그게 신청 안 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리 유 대표님 노냥 백수라 그러시는데 저도 뭐 준 백수잖아요. 근데 한 달에 그 뭐 땅을 파면 뭐 그게 뭐 10원이 나와요, 만 원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뭐 17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지하철 그 카드 있잖아요. 65세 만 65세 이상이면은 하여튼 지하철 그 경로 우대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쓰거든요. 대부분 65세 넘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글쎄요 한 7, 80% 되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잘 활용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쓰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도로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그거 신청 안 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지하철을 탈 일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쪽팔리게 그거 경로 우대 받아서 그게 자기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야, 또 저렇게도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네. 그래서 저는 뭐 그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하던 경로 우대 지하철 거를 잘 활용하고 있고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우연치 않게 이제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월 그렇게 이제 그 뭐 매달 25일, 26일 날 뭐 통장으로 그냥 바로 들어오니까요. 한 1년이면 그게 뭐 벌써 한 뭐 200만 원 돈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복지카드를 이제 발급을 받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쪽에 그 원미구청이라는 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단 말이죠. 출근부 제출하러. 그럼 가서 보면 이제 찌라시나 홍보물들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눈에 띄는 게 뭐가 또 눈에 띄었냐면은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정부에서 무료 교육하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학원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조리사 뭐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복지카드가 있으면은 전액 다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을 해준다. 이제 그런 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없고 실제로는 좀 알지 못하면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100세 시대에 지혜롭게 늙어간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잘 죽는 게 우리의 어떤 가야 될 길인데 뭐 잘 죽는다는 게 뭐 저도 이제 웰다잉 이제 시작한 지 4, 5년 됐습니다만은
잘 죽는 건 역시 이제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더라고요. 잘 살다 보면은 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을 때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뭐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남을 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도 한번 저기 주민센터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왜냐면 그런 걸 잘 몰라요. 가려고도 안 하고 자발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뭔가는 그 생활고에 좀 찌달리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들 못하는 사람들이 꽤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이 갖고 있어야 될 생활 습관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고 뭐 일확천금이 있어야 잘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여건에서 하여튼 뭐 정부의 혜택이라든지 그때 관계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자기가 이제 누려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결국은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예. 건강치 못한 게 결국은 뭐 돈에 쩌들리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치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복합적인 요인에서 건강이 해로워지는 건데 그 이제 건강 어차피 얘기니까 제가 최근에 그 친구하고 통화한 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이거 뭐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인후암 담배 피고 술 많이 먹고 했던 친구인데 인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암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그때 완치를 받았죠. 그래서 완치 판정 받고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한 10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의료 기술이 그래도 발전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완치가 되더라도 그 생존 그 최대의 연연이 한 맥시멈 5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이 친구는 거의 10년을 지금 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 얘기로는 이제는 자기가 누릴 때까지 누린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앞에 경동맥이 100%가 막힌 거예요. 이 경동맥이 이제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두 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척추에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친구가 1년 전부터 비실비실하고 백내장 수술을 양쪽으로 했는데 안과 의사는 뭐 백내장 후유증이라고 그러고 본인은 계속 어지럽고 힘들고 뭐 체중 줄고 막 이래가지고 한 1년, 2년을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뭐 조형인가 뭐 이런 엑스레이를 찍을 거 아니에요. MRI 찍고 뭐 이거 다 했는데 이 경동맥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엑스레이 상에는 하얗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약물이나 어떤 상태로 이렇게 그 치료가 안 된대요. 완치가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그건 그대로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런 상태로 가야 되고 단지 이제 척추로 올라오는 경동맥 때문에 그나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이 친구가 12kg가 줄었어요. 체중이 12kg가 줄고 전화 통화상으로는 완전히 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기가 빠져 있고 본인이 이제 힘드니까 친구들을 안 만난 지 거의 1년이 됐어요. 왜냐면 전화하면은 뭐 힘들다 그러고 아니 나 안 나갈래 그러고 그런 거를 이렇게 호소를 해서 지난번에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래 쭉 이제 자기 이제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인데 뭐 그 친구도 이제 그래요. 뭐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나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상태래요. 단지 이 친구는 과거에 그 방사선 치료한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또 건강 상태하고 다 이게 연장성상에서 그게 다
누적이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그때 완치 판정 받고서는 생활을 그렇게 또 저거 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했는데도 이제 한 뭐 10년 정도 더 산 거고, 지금 상태는 이제 뭐 체중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꿀꺽이 안 돼. 꿀꺽이 이제 우리가 연화적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꿀꺽 할 때 통증이 엄청 수반된다는 거예요. 꿀꺽 할 때. 그리고 이제 모든 기관이나 뭐 이런 뭐 그게 방사성 실내 이게 다 좁아진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쉬기 곤란하고, 그다음에 숙면 못 취하고, 먹는 것도 이제 뭐 연식 외에는 실제로는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 상태죠. 그리고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말년에 그래도 힘든 고비를 또 몇 년째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삶은 마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살아있을 동안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결국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은 있다. 따져보면은 그냥 한두 가지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몸과 마음을 참 잘해야 되겠다. 먹는 거 조심하고, 저도 농약 술 얘기합니다만은 또 술 이제 뭐 적당이라기보다도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도 좀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최근에 뭐 건강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장애 등급 받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손으로 꼽을 이제 대학 친구인데, 그 친구 제가 이제 울진에 한 5년 내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이제 암 치료 받고 있을 때예요. 그 일주일에 몇 번은 통화를 했어요. 뭐 암 치료 받고 좀 나오는 중이다. 요즘에 또 뭘 먹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만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빠진 상태에서 좋아지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화하면서 서로, 저는 이제 객지에 떨어져 있고,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객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전화를 또 한 거고,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한테 이제 격려해주고 의지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떤 제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 대표님 소감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보면은 건강관리를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게 이제 움직이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항상 분위기가 밝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50 이후에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에 뭐 상당 부분이 그래도 이미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실천이 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노령연금이라는 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받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야. 그 연간 연봉이 뭐 2,400인가 그게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도가 있어요. 연소득이 있더라도 연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을 게 50만 원이 안 나오고 30만 원이 나온다든지 25만 금액이 적어질 뿐이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최 대표님도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지금 어머님은 받고 계세요? 그렇죠. 어머님은 받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지하상가에서 임대 소득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료보험도 독립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크든 작든 전혀 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어머님은 한 푼도 국가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었죠. 아니, 그리고 당연히 그게 국가에서 연령이 되면 뭐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가서 그거 아니에요. 아, 찾아가서 어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진짜 저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네. 갈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난 해당이 안 될 거다. 근데 전 국민의 노령연금은 전 국민의 7, 80%는 거의 다 받아요. 아유, 그렇구나. 아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한번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거 시어머님은 한번 하시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께서는 뭐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받고 계시고요. 엄마는 저기 받고 계시죠. 근데 뭐 엄마도 뭐 집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뭐 3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도 네, 네. 적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최 대표님도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아직 연령이 안 됐잖아요. 노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65세가 아직 안 됐지. 5년 더 아유, 있어야 되죠. 이제 세월 금방 가요. 글쎄 말이에요. 세월 맞아요. 금방 가요. 네. 훅 가요, 훅 가. 네, 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더디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또 세월 가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세월은 가만히 있는 거죠. 저희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어떻게 유 대표님은 뭐 책 소개할 게 없나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예. 할까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네, 하시고. 있으면 예. 서운하잖아요. 예? 전혀 서운하진 않은데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보이실까요? 네네네네. 예. 우리 이벤트에다 올리려고 그랬더니, 그거, 올리는 게 막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제 타임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책은 일단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 요렇게, 예, 돼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 우리나라 책은 아니에요. 프랭크 리프먼하고 데니얼 클라로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갖고 쓴 책, 예, 그 책이고 구입은 지금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예, 이제 그 뒤에 7가지는 따로 나오고 핵심 원칙은 그 기존 그 방식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냥 전환을 하는 거다. 관리 태세로. 이게 이제 제일 그 기본 원칙으로 이렇게 삼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있고 뒤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조금 이제 그 세부적인 게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제일 그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식사 이야기예요. 원래 책 자체가 제가 처음부터 찾을 때 건강하고 그 다음에 식탁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원래는 찾았는데 안에서 이렇게 다 다루진 않더라고요. 극히 일부분만 조금 다루는데 어쨌건 식사하고 관련된 방법 중에서 강조되는 거는 식사량 자체를 일단 줄여야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 양 자체가 젊을 때 활동량 많을 때 먹는 양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을 깎아 먹는데요. 그 식사량 자체가. 예, 그래서 보통은 한 20%는 줄여줘야 된다. 최소.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식사에서 줄이라는 거지 원래 과식을 하고 있었으면 이제 또 다르겠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정하게 먹고 있었다고 해도 20%는 보통 줄게 된다. 그게 이제 위나 장에
주는 부담 이런 걸 줄이고 휴식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거 하고 간헐적 단식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줄이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 확실하게 줄이라고 하는 건 탄수화물이고 이게 이제 혈관이나 이런 쪽에 주는 영향 이런 것도 그렇고 몸에 쌓이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줄이지 마라. 단백질 섭취는 그거는 일정량을 유지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차피 일정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넘으면 밖으로 그냥 나간대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거의 몸에 안 쌓인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몸이 손상을 입을 경우에만 그 자리 보완하러 들어가지 안 그러면 그냥 자연히 빠지는 거 보충하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밖으로 나가는데 어쨌건 일정량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거 하고 먹는 속도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늦춰야 된다. 제가 며칠 전인가? 요 앞전인가? 이야기하면서 딴짓하면서 제가 먹는 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나쁜 습관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과식하는 사람한테는 그 방법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먹는 거 자체만 들다 보고 이렇게 먹는 거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속도는 빨라지고 과식을 하게 된대요. 예, 그래서 양 줄이고 식사 속도 늦추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7가지 아까 이야기 드린 거 예, 그거는 우선 그냥 제목만 그냥 뒤에 최미정님은 또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시니까 운동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되게 좀 찔렸어요. 근데 근력 운동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유연성하고 균형 부분 요거를 잘 놓치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또 그 굉장히 중요하대요. 유연성하고 균형 부분이 뜻밖의 깨지는 게 이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연성하고 균형 쪽, 그 다음에 유산소 요거 균형을 잡아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잘 자야 된다. 예, 그거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예. 그리고 그 수면이 눈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대요. 눈하고 뇌하고 이쪽에 미치는 게 몸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호르몬 균형 자체 그거에 주는 게 또 아주 이렇게 크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도 그렇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 아까 수면에 의한 부분 말고도 스트레스 관리 자체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명상이나 묵상, 요가 이런 종류들 그런 것 중에 뭔가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사회활동하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사회활동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야 그래야 충격에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돌발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나눠 가질 수가 있다 그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양 이야기 이제 다시 나오는데 아까 그 식사 이야기는 쭉 드렸잖아요. 예, 그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때는 뭐 안에 지방산 그 다음에 칼슘 이야기, 식이섬유 이야기 이런 거 조금 더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그 최미정님 내용이 요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안에서 디톡스 관련된 부분 예, 그 부분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뜻밖의 놓치는 게 이 부분이래요. 그 삶에서의 목적 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 사명, 뭐 말이 많잖아요. 미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 방향을 어떻게 삼을 건지를 명쾌하게 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가지치기가 된대요. 근데 목적 자체가 또렷하지 않으면 이거저거 막 주워다 붙이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 끼어드는 이런 게 있으니까 목표를 또렷하게 하는 거, 목적을 또렷하게 하는 거, 방향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흐르지 않게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는 거, 예, 그런 쪽인데 그쪽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제 그 자기 강점이나 열정이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그거하고 봉사활동 그 다음에 그 장 소장님 잘 아시는 감사일지 있잖아요. 그거 꼭 쓰는 거 그거하고 어느 정도는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을 유지하는 거 그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세대하고 소통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
예, 그거 아까 이야기했던 명상하고 사회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충 이제 그렇게 7가지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야기 되는 게, 건강은 사실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전자라든가 환경 이런 거 영향을 받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안 좋은 환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남 탓, 그 다음에 환경 탓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게으름을 유지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건강은 선택이다. 예, 그렇게로 이야기가 예,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 안 하셨다 그러면서도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전에 있던 거 갖고 땜빵한 거예요. 준비 해놓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 소장님 뭐 느낀 점 있으세요?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결국은 뭐 그 많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마 안 들어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다 했던 맞아요. 이야기. 그동안 다 해먹었어요. 그죠? 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밀리 서재에서 책을 찾았어요. 해독혁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가 파킨슨 질병에 걸리셨대요. 근데 네. 파킨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잠깐만요. 네. 네. 잠도 잘 주무시죠? 근데 이제 낮잠을 이제 한두 시간 자면은 예. 저녁에 잠드는 시간이 11시면 자야 되는데 예. 12시 지나서 자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자면은 뭐 이게 숙면은 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전체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몰아서 일찍 자고 저기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낮에라도 보충해가지고 전체 시간 확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7시간 이상은 되면 좋다. 7시간. 예,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 안 자면 몸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눈이래요. 아, 눈. 예. 잠이 줄어들면 그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각막 자체의 회복력,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갖고, 각막을 우리는 뭐 언제까지는 이게 뭐 활동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각막은 끊임없이 재생이 된대요. 이게 그 대신 이제 나이 들어가면 매끈하고 활성화된 상태, 요게 조금 떨어진다. 그건 있는데, 이때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잠이다 그렇더라고요. 수면이다. 예. 전에 어떤 언니도 잠이 안 오면 TV를 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한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갔다는 거야. 예. 아니, 눈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눈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긴 거지 큰 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날. 그렇지. 네, 근데 그분은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고 안과를 막 전전했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뭐 제가 올바른 처방인지 모르지만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그냥 휴식을 취해라. 눈도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진짜 깜빡이는 시간 외에는 거의 눈을 뜨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 뭐 눈도 엄청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해독혁명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이분이 뭐 의과대 다닐 때 아버지가 파킨슨 질병이었는데, 파킨슨을 지금도 뭐 완치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게 제한적이었고 자기가 의사가 돼서도 해줄 게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갑자기 두드러기가 났는데 병원에서는 그 뭐죠? 그 주사만 줬다는 거, 가려움증을 막아주는 주사만 줬다는 거, 특별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분은 이제는 계속 그런 어떤 우리 인체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를 갖게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기능의학이라는 인증 의사예요. 미국의 IFM 기능의학을 공부하셨고 또 인증 의사로 인정받으셨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몸을 단순히 개별 장기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뭐가 나면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장에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피부로 뭐 표현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당신이 먹는 것이 말 그대로 당신의 몸과 마음의 기능 대부분을 조절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례들을 이분이 유튜브도 운영하고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다 운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야기한 거를 실천하고 해독 주스라는 거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해독 주스. 해독.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뒷부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야채를 갈아서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는 뭐 피부 질환을 앓았던 분, 변비였던 분, 또 이제 뭐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었었는데 뭐 이런 해독 주스를 뭐 1년 정도 먹고 꾸준히 먹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는 사실 큰 치료 효과를 못 봤는데 오히려 해독 주스를 통해서 많은 치유됐던 사례들이 이분한테 뭐 이제 이메일로도 보내고 댓글로도 달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 몸은 세포들의 집합이라고 그래요. 세포들의 집합.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시하는 것이 5단계의 몸의 해독을 하는 솔루션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각종 독소들을 적절히 해독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온전히 기능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노화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질병이란 세포들의 특정 기능들이 과하게 작용하거나 부족해지는 그러면서 문제를 생기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돌에 박힌 바퀴가 돌을 빼지 않고서는 잘 굴러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디톡스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화가 채소들이 나와요. 십자화가 채소 들어보셨죠? 십자화가 채소. 네. 그래서 이걸 식물 잎에 이런 십자 모양이 그려져 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십자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뭐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 예방을 하고 염증 완화를 하고 항산화 촉진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5단계를 잠깐 살펴보면 1단계는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뭐 우리가 밀가루, 유제품을 포함된 음식은 줄여라. 네,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먹지 말라. 두 번째 단계는요, 장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 공급, 또 다양한 야채를 섭취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3단계는
십차화가 채소를 통해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글루타치온을 생성해라.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이제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건강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러는 주사를 맞기도 하나 봐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담즙 단계로 아보카도, 버전, 스무디 속 좋은 지방을 통해 단즙 분비를 촉진해라. 그 다음 마지막은 세포 디톡스. 십자가 채소를 통해 몸의 매연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을 글루타치온의 생성, 신호 제공을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 질병을 치유한, 우리가 야채 주스 하나만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변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근데 또 우리 먹거리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요즘 그 자폐증 아이들 있잖아요. 자폐증 아이들, 네.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먹거리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아이 자폐율이 높아진대요. 예를 들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PPA라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가공식품을 조금 제한하는 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문제가 우리가 또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르몬의 체계를 교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조숙증이라든가 불임, 비만, 당뇨, 유방암,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에도 있고 또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방향제, 화장품 아주 다양한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물고기에도 중금속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책을 뭐 끝까지는 안 읽었는데 진짜 건강에 너무 현대 문물은 많이 발달되고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먹거리는 많은데 실제로 그 먹거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만 읽은 걸로는 되게 엄청난 굉장한 책을 만났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읽어갈 때. 예.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질병을 치유한 사례들을 막 많이 보내준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그런 분들에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환자였던 분이에요. 병원에만 입원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또 뭐죠? 일단은 기본적인 거 3가지. 이런 거에서 이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던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먹거리를 뭐 중요시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 상식선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노력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례처럼 그런 질환까지는 가지 않았다. 우리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오히려 밤에 야식을 즐기고, 네? 가공식품을 즐기고, 배달 문화를 즐기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변비는 아니지만 변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식사 전에 야채를 생야채를 먹어요. 한 반 접시. 그리고 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다 보니까 변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이런데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한 80%의 건강은 유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는 가공식품보다는 현대인들이 바쁘고 귀찮고 이래서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생활에 젖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좀 천천히 느리게 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쉽게 먹거리를 찾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요리하거나 이런 집밥 뭐 이런 것들이 또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요점이 없죠? 장 소장님 뭐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네. 아까 이제 뭐 우리 몸이 세포들의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노화된다는 게 세포의 기능들이 이제 뭐 약해지고 퇴화되고 네. 그런 과정이 노화일 텐데 그게 이제 면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해독, 혁명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는다 이러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또 건강이 약해졌다, 몸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해독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면역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계속 잘 먹는다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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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대표님? 네. 한 말씀 하셔야죠. 원래 그 사람 몸은 디톡스를 자기 스스로 한대요. 간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예, 그렇죠. 그게 원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먹는 거를 또 먹는 걸로 저기 잡는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휴식이다. 오히려 먹는 거는 소식 정도가 뭐 과도하게 금식을 오래 한다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고, 그리고 소식 적절히 양만 줄여도 나머지는 현대인들은 영양소에서 문제가 거의 안 생긴대요. 실제로는. 예, 그리고 오히려 디톡스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양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식사나 술 마시고 딴 거 하는 건 고스란히 하면서 아침에 갑자기 해독 주스 만들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은근히 있다. 그래서 리듬 자체를 이 가늠을 잘 못해 갖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만 먹고 갑자기 단백질을 안 먹어버린다든가 그 디톡스 한다고 그런데 그런 게 몸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독 주스라든가 뭐 이런 쪽 하다 보면 전해질 맞추는 거에 또 실패를 한데 보통 음식은 적절히 먹는 간을 이렇게 우리가 가늠을 하면서 간을 이걸 보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야채 중심으로 해갖고 먹다 보면 아예 안 먹어버리거나 그 전해질 종류,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건 과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그거에 이제 집착하다가 디톡스 한다고 집착하다가 그 정신 건강이 손상이 오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다. 예, 그런 식의 이야기들 예, 전에 읽었던 게 기억이 나서요. 막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괜히 말 시켰죠. 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에는 제가 못 뵙고요. 29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 책 준비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